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페에서 최근 그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룰 말씀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8월 2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된 이준석 방통위원장, 아마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선임되고 아마 뭐 이틀인가 하루인가 바로 뒤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79일인가 뭐 정도 지나서 오늘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4로 기각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헌법재판소에서 좀 무리하게 탄핵을 시도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아마 그 기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신분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야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근무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의 행적을 따져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기각을 결정했죠. 그런데 그 재판관들이 8명 중에서 헌법재판 4대4로 갈렸어요. 그런데 그 찬성한 그 사람과 그 탄핵을 반대한 사람의 그 명단을 보면은 그 재미있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탄핵을 이제 기각시킨 이제 반대한 사람이죠. 이거는 재판관 8명 중에 김형도, 정형식, 그 다음 뭐 김복, 형, 그 다음 조한성, 이 재판관들 4명은 탄핵을 기각을 했습니다. 반대했고요. 또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문형배,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 소장이 대행이죠. 이미선, 그 다음에 정정미, 정계선, 요 재판관입니다. 요 4대4로 나눠졌어요. 요 의미가 상당합니다, 지금. 원래 요 탄핵을 반대한, 탄핵을 인용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보수층에서 많이 의심한 사람들이죠. 좌파 헌법재판관들이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법재판소 탄핵의 심판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상당히 어떤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부터 이제 오늘 2번째 아마 내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이제 심리 중에 이제 직접 말하는 거죠, 사실은요. 자, 이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죠. 뭐 소득주도 성장과 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물었는데 지지율 하락의 문제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속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보수층에 너무 과표집이다. 그런데 지금 7개 여론사입니까? 대다수 여론사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아졌어요. 완전히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야당보다가 민주당보다가 국민의힘 지지 높아져 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10%가 더 높은 게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45% 넘고 50%가 넘는 데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러니까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민주당은 가슴이 아플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어제인가요? 그 일타 강사, 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문제가 있다. 왜 감사를 안 받느냐. 국가기관 통지를 받지 않느냐. 떳떳하다면 감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의심을 사고 있는데, 그 스스로가 이 문제를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로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뭐, 조회수가 뭐 250만 보가 넘어갔다 그래요. 여기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전한길 그 강사에 대해서, 구글에다 신고하겠다.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해서. 그러고 이제 민주당의 어떤 민주파출소에, 이제 뭐 100여 건 이상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카톡 검열을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더 어떤 그 보수층들 또는 이 30대 청년들에게 더 이제 아주 부정적인 그 여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응? 그리고 자기들이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해서 뭐 여론조사 기관을 뭐, 감사해야 되겠다. 또 방문해야 되겠다. 의회 신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또 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법을 만든다고 발의한 것 같아요. 글쎄, 이것이 더 이제 환영을 받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더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득수도 성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뭐 25만 원에 전 국민 피해를 나눠준다. 뭐,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어제 금융기관장들 뭐 5명이 모아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다수 거기서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고정을 앞두고 이제 돈 풀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표심을 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점점 이제 국민의 정서가 동떨어지게 지금 현재 자꾸 정책을 펴나가고 있어요. 상당히 뭔가 그 지지율 하락이 되지요. 대통령 지지율 높아지지요. 자, 이러니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대다수 여론기관에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 안 해야 할 수가 없죠.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제 조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탄핵 심판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은 본 대선 기간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제 그건 자기들이 바라면 이제 탄핵이 결정되도록 바라겠죠. 그러나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탄핵이 기각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에서 나온 걸 한번 또 보니까요.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과 김문수 둘을 놓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뭐 시사저널에서 했던가 했는데 보니까 김문수가 이재명보다 더 높아졌어요. 김문수가 이재명보다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야, 이게 참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겠어요, 한번. 이거 나오는데 보니까요, 이재명은 41.8%. 이겁니다. 보입니까? 이재명은 41.8%, 김문수는 46.6%. 시사저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야, 이건 뭐, 이렇게 되면 뭐 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김문수는 경기지사를 2번 했고,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고, 현재 노동부 장관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때에 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 다 일을 세워가지고 정중하게 사과해라, 국민들 앞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래서 다 일어섰어요. 그때 김문수는 안 일어섰습니다. 꼿꼿하게 안 일어섰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보수층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다. 다른 사람 믿을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평이 굉장히 좋아요. 초지일관이고 변질되지 않고
또 그 사람 부정이 없고, 또 심지어는 뭐 옛날에 그저 김영선 국회의원입니까? 그 사람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를 그 비례대표로 픽업을 할 때, 그때 그 김문수가 그 공천위원장이랬는가 뭐 그랬는데, 사람들은 뭐 돈을 준 걸로 나는 돈 10원도 준 일이 없다. 김문수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자, 이렇게 한 그 김문수에 대한 그 평이, 바다합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뭐 자기가 대선에 나오겠다 그 말을 하지는 않지만, 여론기관에서 자꾸 힘을 넣어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야당인 민주당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뒤에 뭐 자기들이 이제 뭐 대권에서 정권 다 잡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행동했잖아요. 소장이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60, 70%, 그리고 탄핵 찬성이 75%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뒤비적해 버렸어요. 응?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넘다 그러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져 버렸죠. 그 근간 얼마 사이입니까? 한 달 사이? 한 달 안 됐잖아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했고 12월 17일 탄핵을 했는데 한 달이 안 됐죠. 그 사이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와버렸어요. 정말로 그 민심은 선심이란 말이 있어요. 정치권은 항상 겸손해야죠. 국민을 섬기는 하나의 종교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라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들도 이걸 정말로 성경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성경에는요, 뭐라 했습니까? 회망이 선봉이라 했어요. 겸손하면 종기의 앞잡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뭐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아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아졌겠어요? 민주당의 어떤 그 입법 폭주, 그리고 정부를 마비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했다. 이것이 지금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하기 무조건, 있을 수 없다. 옛날에 군대 독재 시대를 생각했었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비상계엄을 왜 실시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주된 논의이 뭐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부정. 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심사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정부를 아주 그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이걸 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12월 3일 날 0시 40분에 12월 4일 40분에 여러분 계엄을 갖다 해제 결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리고 해제 결의한테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피해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굴 뭐 다친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냐. 그래서 심지어 보수층에서 비상계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모든 그 야당의 거대 야당의 그 입법 폭주를 갖다가 또 선거 부정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미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오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로 갈렸잖아요. 6명이 찬성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왜?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이나 국민의힘의 여론,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상당히 어떤 그 이제는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이재명 그 대표가 사법 지금 현재 그 처리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 이 여론이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2030들 특히 지지를 많이 한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은 대우각선해야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자기들이 뭐 잘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두로만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초질간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한미일 공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요.
글로벌 세계 경쟁에서 외교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그 소득주도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많이 바꿨습니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된 거, 젊은 사람 많이 이야기된 거죠. 아무튼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수층에서 빨리 돌아와서 대통령을 복귀해야 된다. 근데 뭐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뭐 되거나 아니면 조기에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어쨌든 뭐 일반 국민들은 정부 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속히, 세계 경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